사실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입시 설명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학생 정도라면 저도 제가 제일 상담하고 컨설팅 할 때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오면 그래도 그 어렵지 않게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실력이 있어야 대학을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나 그다음에 방법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원래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도 또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대학 입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선택부터 대입 준비까지 상세한 것들을 제가 현장감을 살려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부터 좀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수시 종합 전형이 축소됐다는 거죠. 좀 될 수 있으면 서류보다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뽑겠다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됐고 더불어 정시가 되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얼만큼 크게 실행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획으로는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실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의 정원도 좀 늘어났고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는 와중에 고교에서 교과 전형은 또 늘어났고요. 정시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재수생, 삼수생, 반수생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입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그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거죠. 중학생들은 두 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좀 더 수시에 유리할 것인가?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국어 내신은 어떤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국어 내신은 일단은 그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서 내신 성적을 좋은 쪽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 어때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저희가 내신만 말씀을 드리면요. 내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즉 교과서 베이스로 나오는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30%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랑 그리고 학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보충 교재라든지 그때그때 정해주시는 모의고사 이런 준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겨울 방학은요, 다음 학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되고요. 여름 방학은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이제는 거의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배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즉 다시 말하면 서류 평가를 줄이고 성적을 늘리겠다 이건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2024학년도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비교과가 아주 적게 반영되는 거죠. 교과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 비중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교과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는 내신 따기 좋은 학교에서 대학 가기가 유리해졌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을 수시로 보냈던 학교들은 첫 번째, 수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줄어든 만큼은 무조건 못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인원 자체가 줄었어요. 두 번째는 수시에 내는 서류가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서류, 이 성적으로 나를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게 수시로 많이 보냈던 학교들은 대체로 또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적에서는 나쁘게 평가가 되고 과거에서 냈던 서류들은 못 내게 되고 인원이 줄어든다면 그런 학교들은 입시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폐지된 거에 대한 그 전략은 그런 거고, 고교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학교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대학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좋은 학교지, 이름이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얘기죠. 입시는 하다가 말면 처음부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 선택 전략 하나씩 말씀드리면,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많이 불리해집니다. 지금보다 많이 불리해져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교과 전형이 늘었는데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는 해당 사항이 아닌 과학고, 거죠. 영재고는 내신 따기는 안 좋은 학교예요. 네.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가겠다든지 아니면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과거 영재고는 피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자사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 강남 명문고를 하나로 묶어보겠는데요.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시로 들어가는, 즉 학종으로 넣었던 경험들이 많은 학교들과, 그리고 그럼에도 학교가 변화를 해서 정시 위주로 아이들을 준비시켜주는 두 부류로 나눠보겠는데요. 자사고나 강남 명문고 같은 경우는 높은 교과 성적을 따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등급적으로 실제 뭐 고교 블라인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 다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는 미지수지만, 우리가 가장 불리하게 해석을 했을 때 등급에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정시 위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사고 혹은 명문고를 선택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고는 불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해졌어요. 일반고는 나만 정신 차리면 새로 바뀐 입시제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전형으로 바뀌었고, 자, 내신을 위해서 중등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학원은 가지 마세요. 그냥 방학 기간에 미리 예습하세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많을 때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본연의 실력이 길러지는 거고요. 학기 중에 너무 중요합니다. 수업에 무조건 집중하시는 거예요. 시험 내는 주체가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절대 졸지 말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암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중학교 영어는요, 책 읽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신이 됐던 아니면은 그 수능이 됐던 일단은 읽기가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문장 속의 단어를 뜻을 해석해 모든 복화를 알 수는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 클루를 찾아내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냥 꾸준히만 해도 괜찮은 것이 국어 영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 공부의 핵심 말씀 좀 해보시죠. 자, 우리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개념을 전체적으로 통찰한 상태에서 다양한 유형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자기학령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끈기와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적용력을 길러보는 게 필요합니다. 고2쯤 되면 수시로 못 가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는 정시로 돌려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정시 50%, 수시 50%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고교 선택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잘 선택했는데 거기서 입시를 잘 안 됐거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시로 돌릴수록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높아지거든요. 자, 수능을 위한 국어 공부법. 비문학은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건 독해력을 키우는 거죠. 정확하게 읽고 깊게 읽고, 이건 암기력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야, 그 다음에 비문학 문제집을 푸는데 이게 감이 아닌 실력. 비문학은 수학처럼 좀 풀라고 얘기하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내신이랑 또 연관이 높기 때문에 책 한 권 설정하셔가지고 끝까지 본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는 국립국어원의 해설서를 회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문학 작품은요, 그래도 비교적 교과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수능 영어, 네. 아까 내신 영어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했고,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놓쳐버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수능 시간이. 오히려 저는 이 시간에 어휘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 얘기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수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방학 때 빼놓고는 별 시간이 없거든요.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엄마라면 고3 엄마의 마인드, 특히 지금 입시가 바뀌는 고2, 고1 엄마의 마인드를 지금 내 마음속에 잘 가져오시고,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 아이의 그 행복한 공부,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